안녕하세요. 동인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 플러스 각종 선관위에 대한 민낯을 감사원 감사보고서로 제가 정리해드렸더니 아주 그냥 분노들이 대폭발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주제는 한번 어떨까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최근에요. 검찰이 이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어요. 뭘 업무방해를 했느냐? 민간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을 채용을 시키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주라 이거예요. 자, 누구의 일자리 봤더니 바로 이정근. 이정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뉴스터디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시발점이 된 녹취록에 나왔던 바로 이정근. 이 사람을 채용시키라고 민간기업에 압박을 넣은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게 분노할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 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대체 정권의 낙하산 인사, 사실상 모든 낙하산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의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뭐예요? 민간기업이라는 대목인데,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분노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낙하산 인사는 늘 정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인데, 낙하산 인사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꽂는 거예요, 그죠? 정권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실핏줄처럼 쫙 내려보내죠, 사람들을.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무려 2만 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니냐, 너무 인사권이 많다. 대체 대통령이 이 2만 개라는 자리를 다 어디에 보낸지 알고나 임명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본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 이거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물 건설공제조합이라고,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곳에 연봉 2억 원이 넘는 이 감사 자리에 이상우, 이분 이제 전에 노사모에서도 활동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조직관리 담당을 했었어요. 이분을 이제 여기 전문 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 논란이 많이 됐죠. 이 사람 이제 라임 사태, 김봉현 씨에게 돈 받은 혐의로 실형도 이제 결국 사는데, 어쨌건 대체 이 사람이 건설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가는 거냐? 대체 가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그냥 자리 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럼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이번엔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오는데, 이은재 전 의원은 행정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건설과 또 여기도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무슨 혈서 논란을 벌였던, 어쨌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이사장이 되면서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논란인데, 임기제 인사. 자, 예전에는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꽂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임기가 있는 곳은 내려꽂지 못해요.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논란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인물들이 안 물러났죠. 초반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안 물러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쫓아냈다 이러면서 소송도 걸고 했는데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심지어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완전히 국정 철학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국정 철학을 실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전혀
철학이 안 맞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개혁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곳이 방통위원장인 방통위인데 그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제라는 이유로 안 물러나요. 버텨요.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쪽도 그럼 우리도 안 나갈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논란이었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제를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공기관장도 이 5년 내에서 다 해결되도록,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다음 대통령이 오면 그 기관장은 어쨌건 물러나도록 임기를 맞추자는 겁니다. 이 맞추자는 취지는 결국은 국정 철학에 맞는 공공기관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지금까지는 안 물러나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고 혹시 정권이 이제 교체 의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또 바꾸려는 거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철학만 보면 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근데 그렇다고 임기제를 막 그냥 쫓아낼 거냐? 이게 맞냐? 정답은 없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들어서는 바로 이제 이 논란인데 민간 기업에도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민간 기업, 예를 들면 형님은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이런 곳에까지 정말 정권이 압박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겠죠. 그죠? KT 예를 들어 포스코 이런 것은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공기업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정권이 영향을 미치죠. 자, 오늘 살펴볼 이제 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정근을 이들이 채용하라고 한 곳 그 회사가 어디냐면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예요. 한국복합물류. 그런데 이 회사는 100% 누구 소유냐? CJ 소유입니다. CJ 소유예요. 그런데 정부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국복합물류라는 게 어떤 회사냐면 뭐 하는 회사냐면 전국에 물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부산으로 내려 보낸다. 그럼 이렇게 모아 놓아야 되잖아요. 물류들을 곳곳에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곳곳에 허브 지역에 터미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보관했다 이동할 수 있는. 그 이제 경기 군포에 하나가 있고 네 곳에 있는데 충남 세종, 전남 장성, 경남 양산. 그러면 트럭이 물류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거가 이제 세종 거쳐서 어떤 것은 장성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양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죠. 자, 요거를 이러면서 이 물류를 이용하는 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운영하는 민간 회사인데 이 물류 터미널 이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예요. 이 국유지를 이게 왜냐하면 이 물류터미널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국가 산업에. 사회 기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그 땅에 이 터미널을 만드는 다음에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거를 이 한국복합물류에다가 투자를 받아서 맡기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사회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자, 이 국토부가 뭘 갖고 있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관리권도 갖고 있고 감독권도 갖고 있고 행정 제재권도 갖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삼성전자나 이런 완전 별도의 민간 기업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100% 사기업이 갖고 있는 회사고 사실은 민간 기업이에요. 그죠? 관리만 여기서 할 뿐이지. 그런데 이 자리에 관행이 뭐였냐면 한국복합물류의 고문 자리는 한 자리를 떼놔요. 왜 떼놓냐? 이 자리는 흔히 말하는 이건 전관 예우도 아니고 뭐냐면요. 국토부에 이제 늘 이제 부처는 뭐가 고민이냐면 인사 적체가 문제예요.
안 물러 위에가 안 나가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1급짜리는 몇 명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1급이 안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1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윗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뭘 사용하냐면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국토부 정년퇴직에서 한 2, 3년 남은 인사들을 한 명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사실은 이것도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갑질이라고 볼 대목이 있죠. 근데 뭐 복합물류 입장에서는 어쨌건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 뭔가 소통 창구로 국토부의 고위직이 넘어오면 국토부와 뭐 협의가 원활해진다라는 측면도 없진 않으나 어쨌건 한 자리를 거의 이렇게 써왔던 겁니다. 네,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가 취임을 했어요, 그죠? 취임한 후에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복합물류 고문은 누구 자리였어요? 국토부 공무원 자리였는데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라고 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의 공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재판에 가서 또 다투겠죠. 자, 검찰의 공소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년 5월에 김현미 국토부 당시 장관이 세종시에 있는 운영지원과장, 이 운영지원과장이 뭐냐면 사실상 국토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토부 공무원을 한 명씩 이제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보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것도 결국은 운영지원과에서 한 명을 이렇게 뭐 보내왔습니다. 관행사 불러요. 김땡땡을 그 한국복합물류 후임 상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김땡땡은 누구냐? 민주당 인사인데요. 열린우리당에서 기획조정국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 전신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인물 같아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루트로 김현미 장관이 지시를 내렸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어쨌건 김현미 장관도 완전 평민당 시절부터 당뇨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당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김현미 장관이. 열린우리당 때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는 인물로 보입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최고의 실세 장관이었죠, 정치인 장관으로. 그래서 이 전 과장은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뜻을 따르죠. 한국복합물류 이쪽 업무 담당하는 물류시설 정보과를 통해서 한국복합물류에다가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복합물류 상무를 거쳐서 대표까지 이 김모 씨의 이력서가 전달이 되죠. 뭐예요? 고용하라고. 복합물류 대표의 의견은 반대. 네, 상무도 반대. 왜 반대야? 아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토부 공무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뭐 흔쾌히 좋진 않더라도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토부랑 협의가 필요한데 국토부에 어쨌든 고위공무원이 오는 거니까 뭔가 협의에 도움은 되지. 아니 이 사람은 물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정치권 인사한테 자리 하나 주라는 거죠. 사실상 반대랍니다.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근 고문 뭐냐면 아니 거기서 회사에서 있으면서 상근하면서 고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문이라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연봉이요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제공합니다. 아니 이런 자리에 한국복합물류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 뭔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버티지 못합니다. 끝까지. 뭐 버티지 못하죠. 어쨌든 국토부에 아까 말한 대로 행정 뭐 관리권, 감독, 행정 제재권까지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하라고 했는데 버티지 못합니다. 버텼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 상무가 버텨요. 이 상무가. 이 한국복합물류.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국토부에서 너 회의 들어오지 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국토부와 협의할 게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 협의에 상무 들어오지 말라고 협의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압박을 가는 거죠.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원래 있던 상공고문. 아니, 본인으로서는 이 상공고문 임기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는 이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 직장 나왔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반발합니다. 그래서 따져본 거죠. 이제 이쪽 복합물류에서 이제 좀 나가셔야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때 이제 상고문이 반발해요. 그 따져봤겠죠. 내가 왜 나가야 돼? 봤더니 이 두 사람이 결국 날 나가라고 하는 거구만. 그래서 김현미 장관과 이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냅니다. 자, 지금 본인의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할 거 다 하는 거죠. 항의를 해요. 아니 왜 나가라고 그럽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라니까. 그랬더니 정 과장이 안 되겠다. 해결해. 누굴 보내냐? 국토부의 물류정책관에게 고용 문제 해결하세요. 뭐 이건 공적에 나와 있지만 아니 어떻게 장관에게까지 이런 문자가 가게 참 밑에서 일처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어쨌건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류정책관은요 갑니다. 2018년 5월 28일 어디로? 한국복합물류 대표 사무실로 갑니다. 서울에 있어요. 이 사무실은. 가서 고용하세요.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한국복합물류 대표 이거 뭐예요? 백기 딱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상무 안 됩니다 하던 상무에게 채용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물류정책관이 여기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결국 이 김모 씨는 여기 채용이 돼요. 여기 채용이 됩니다. 낙하산으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연봉 1억 3,560만 원과 업무용 차량을 지급받습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바로 누구예요? 이정근이에요. 동투더 뉴스. 아까 말한 김모 인사를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건 김현미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 후임으로 이정근을 내려보낸 건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씨 꽤 친분도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정근 씨가 워낙 이제 당에서도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노영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이 건이 사실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정근 씨 사건 저희 뉴스터지에 전해드렸지만 이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이 이정근 씨가 한 10억 원 돈을 받은 혐의죠.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징역 4년 2개월 선고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자, 이 10억 원을 누구에게 받아요? 누구냐면 사업가에게 받습니다. 이 박 씨. 그럼 왜 돈을 받냐면 이 사업가의 민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고 민주당 정권이었고 그게 많아. 그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민원하면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다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럼 사업가가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이 모든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건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쨌건 이정근 씨가 이 사업가에게 나 아는 사람 많아 라고 이름을 팔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초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이정근 씨 관련 재판할 때 이제 공소 내용도 나오고 재판에도 나옵니다. 나는 송영길의 측근이고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도 친해.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도와주겠다. 실제로 이 사업가 박 씨는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정근이 노영민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통화까지 시켜주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실제로 2020년 1월 24일에 요게 이제 이런 사진을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노영민 이정 같이 있는 사진. 서로 친분이 있는 거죠. 1월 24일에 텔레그램으로 이런 사진을 하나 보내준 다음에 실제로 이정근이 박 씨와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박 씨 얘기로는. 그 노영민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서 난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회장님, 이 사업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장님께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는 믿었던 거죠. 진짜 친하구나. 내가 뭔가 민원을 넣거나
뭐 청탁을 하면 해결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더 신뢰를 갖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돈이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 선거 치르는 데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총선 때 지금 이제 법원 판결에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쓴 걸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영민 실장을 이제 팔고 다녔던 거죠. 뭐 당 입장에서는 이정근 씨가 지금 서울 서초갑에서 계속 출마를 합니다. 서울 서초갑은 흔히 말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죠. 거기는 이제 주로 보수 정당이 계속 당선이 되는 곳이니까 결국 계속 떨어져요, 선거 때마다. 근데 떨어져도 계속 이 지역에서 어쨌든 출마하면서 텃밭을 다지고 있으니까 당으로서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어쨌건 전국 단위 선거도 있잖아요, 대선 같은 거. 그런 데서는 어쨌건 표가 중요하니까 이런 데서 텃밭 잡고 험지에서 털을 잡고 열심히 일해준 사람이면 당에서는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2020년 4월에 이제 총선에도 출마하는데 결국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4월 말에 이정근은 노영민 실장에게 본인 채용을 이제 청탁을 넣습니다. 저를 중국 총영사나 일본 총영사나 EBS 사장 등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4월 말에 이제 얘기를 듣고는 불러요. 누구를 이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서 야 이정근이 갈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사비서관이 찾아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국토부 운영지원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에 이제 모든 인사 관련된 거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니까 물어봐요. 정무직 인사가 갈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알아봐요. 알아보곤 딱 봤더니 요 자리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복합물류 상임군 고문이. 그래서 청와대에 상근 고문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직 인사 자리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요 자리가 있는데 이 상근 고문 자리를 청와대 측에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하죠. 승인을 하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운영지원과장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쪽으로 요 자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용일 인사비서관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승인을 하는데요. 이정근은 처음에 싫어합니다. 자, 아까 이정근은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요? 본인은 나 중국 총영사, 일본 총영사 아니면 EBS 사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딜 가라는 거예요?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아까 그 본인에게 돈을 줬다는 그 박 씨와의 녹취 내용이 공개된 걸 보면 자 판결문에 나와요. 이정근 알선수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비서실장님이 나한테 한국복합물류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이거 무슨 CJ 본사도 아니고 CJ 계열사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CJ가 100%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돈 이야기를 좀 했어. 이거 한 달에 월급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보너스 퇴직금도 없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인데 유익 조금 주고 말이야. 거기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왜 그런 자리를 보내주고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이런 자리를 노영민 실장이라고 막 그냥 보낼 수도 없겠죠. 그죠? 자, 어쨌건 승인했어요. 노영민 실장은 글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이제 당시 이제 첨단 물류과에서 한국복합물류 상무를 거쳐서 어쨌든 대표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뭐냐? 후임 상근 고문은 이정근이다. 이정근을 고용하라. 자, 대표 또 반대. 사실은요, 아까 김씨 때도 이 한국복합물류는 공소장에 따르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대를 하거든요. 이번엔 또 반대합니다. 뭐 진짜 안 됩니다. 왜 진짜 안 되냐? 일단 이정근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를 몰라요. 물류를 아는 정치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뭐였냐면 작가였어요. 작가, 방송 작가. 작가를 하다가 뭐 취재 리서처 같은 걸 하다가 영상 제작 회사 이 밈코리아는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 쪽이에요. 방송 쪽 흔히 말하는. 그러다가 당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치만 한 거죠. 그러니까 물류를 해야 되는 회사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게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이정근은 그때 당시에 2020년 6월 말에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라고 공모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직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한국복합물류 입장에서는 민간회사잖아요. 민간회사가 심지어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을 상근고문으로 하면 이거 논란이 되죠. 그래서 절대 이것도 반대인데 겸직은 절대 안 된다. 적어도 회사에 들어오려면 민주당에서는 뭐 당직을 내놓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겸직 반대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겸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당시에 인사비서관과 비서실장에도 노영민 실장에도 전달이 됩니다. 자,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복합물류가 이거 절대 겸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근 씨가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어쨌건 여기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자질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자질이죠. 노영민 실장에게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는 상근고문이 안 된다는데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아이, 해 그냥. 지역위원장과 상임고문 겸직 가능하다고 해 그냥 해. 자,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한국복합물류 대표는 상무로에게 또 지시를 하죠. 이정근은 고용해라. 자, 결과적으로 이정근은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한국복합물류에.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보면은 뭐 한 1년 정도 했네요. 뭐 왜 1년밖에 안 했을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된 게 2021년 5월이거든요. 복합물류 상근고문을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그때 겹치네요, 그죠? 시기가. 그러다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되고 이제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부총장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하면서 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른 겁니다. 예, 그때 캠프에서 일하면서. 이게 복합물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복합물류에서 연봉 1억 3,560만 원 받아가고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결국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업무방해죄, 민간기업에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는 업무방해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이번에 기소가 된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낙하산 인사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극단적으로 가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선돼서 보면요, 영국 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동맹이니까 영국 대사로 자신 선거 후원했던 억만장자 후원가를 임명합니다. 보통은 이제 물론 대사라는 자리는 외교관만 자리 가는 건 아니죠. 대사라는 이제 정부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이제 그래도 좀 외교를 좀 잘 알고 뭔가 영국하고 인연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보통 보내는데 후원가. 프랑스 대사로는요 사돈을 보내죠. 이 사돈. 트럼프 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예요. 근데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사돈을 이렇게 프랑스 대사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실세가 오니까 좋은 걸까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또 막 낙하산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의 뭐 장인어른이나 시아버지를 뭐 보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트럼프는 이렇게 보내요. 미국은.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어디까지 용인이 될 것이냐 대통령. 근데 어쨌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업무방해죄가 기소가 된 건 민간기업이라는 게 문제죠. 어쨌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려보낸 낙하산 민간기업으로 보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게 그게 너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니까 지금 기소가 될 정도로 법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어쨌건 이 낙하산은 정권에 따라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과도 연결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예.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보내면 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이 되는 게 바로 이 낙하산 인사인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나란히 기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 기소된 이유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부정선거, 2번 불법정치자금, 3번 국가보안법 위반, 4번 취업청탁 업무방.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 내용이니까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화하면 제가 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알고 싶은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지난주에 선관위 2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그냥 분노가 폭발하셨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위해 선관위가 제공한 특혜가 아닌 것은, 자, 채용 조건 수정해줬죠. 대검 교육 선발 특혜로 해줬죠. 관사와 월세 제공했죠. 상번 차량은 제공을 안 했더니 정답자 5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호남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량은 갖고 있나 봅니다. 차량 없었으면 차량도 지원해줄 판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지방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정말 진짜 상상도 못할 꼼수를 저지른다면서요. 아직도 면직시켜야 된다고 지금 화를 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님 A12님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분노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준비하라는지 들어보니 알겠네요. 저혈압 치료제네요. 혈압이 막 오르니까 저혈압 그냥 자연스럽게 낫겠다고 지금 주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의사도님도 당첨되셨는데, 자, 이 아이디부터 정의사도인데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부정부패 비리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꼭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A에서, 뉴스A 정치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아들 표방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선관위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네 번째 당첨자님은요. CHUNSEPAK님입니다. 3번 잘 맞춰주셨고요. 이분도 공공기관 재직자신가봐요. 어처구니를 찾아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처구니 찾아라. 예. 자, 마지막 당첨자님 LUV님인데요. 생일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했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예,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퀴즈 안 맞추셨지만 처음처럼 성한님, 제가 그러잖아요. 하다가 아이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김세환 아들 하나만으로도 제가 숨이 차다고 말씀드렸더니 숨이 차다 못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주셨고요. 아이고 우는 이모티콘 3개입니다. 마일드님은 2편 제가 그 다음날 것도 예고해드렸잖아요. 내일 거는 안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놓고 봐야겠다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다고. 선관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A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코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잘 설명을 드려놨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히 계세요.